지난 19일 밤 59톤급 선박이 부산 영도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박의 엔진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풍 플라산이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로 향했습니다. 열대 저압부로 약화돼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된 형태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로 인한 많은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마감되면서 부산 지역의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발표됐습니다. 지역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밤 59톤급 선박이 부산 영도대교와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출항을 위해 항구를 나서던 중 엔진 결함이 발생해 조정 불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와 영도를 연결하는 대교에 선박 한 척이 밀려옵니다.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 등의 시설이 다리보다 높아 멈추지 않으면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시민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안 멈추나? 야 112 신고해라 112 신고해라. 59톤급 중형 저인망 어선이 영도대교와 충돌한 건 19일 밤 9시 10분쯤 굉음과 함께 다리와 충돌한 뒤 방향을 바꿔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교각과 2차 충돌을 일으킵니다. 선원들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동안 배가 확 틀리니까 저 위쪽에서 어디서 떨어지는 뭐 이상한 큰 잔해물이 떨어지더라고. 배 쪽으로 떨어지더만 그 배가 선수가 앞쪽으로 충격으로 밀리니까 앞쪽으로. 사고 직전 선박은 엔진 고장으로 운항 능력을 잃었고 조류에 떠밀려 다리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호선은 며칠 전 통신개통 고장으로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해경은 사고 선박이 수리를 마친 뒤 자갈치 공판 어시장에서 출항하기 위해 육상과 선박에 연결된 호줄을 풀었는데 엔진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은 선체가 높아 영도대교 통과가 불가능해 남항 일자 방파제 방향 항로만 운항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하던 선박이 아니고 남항 쪽. 네, 그쪽으로 원래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저희 이제 기간을 못 쓰다 보니까 표류를 해서. 사고 오선에는 선장 A씨와 선원 등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충돌 후 곧바로 엔진이 작동해 자력으로 사고 해역을 벗어나 항만에 입항했고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 직후 실시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다리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선장 A씨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태풍 플라산이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로 향했습니다. 열대 저압부로 약화돼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된 형태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일요일까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에 더해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한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4호 태풍 플라산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채 우리나라로 향합니다. 기상청은 19일까지는 태풍 플라산이 중국으로 더 진입해 약화된 이후 제주 남쪽으로 흘러가듯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0일 오전 서쪽의 건조한 공기가 태풍의 진입을 막으면서 태풍 플라산의 방향은 북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이후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기상청은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된 태풍은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분산되지 않고 압축되며 소용돌이 에너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일과 22일 제주와 남해안 등에 초속 20에서 25m의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도 많은 비가 예상을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대저압부가 조금 더 북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통과를 하면서 열대저압부가 남해안을 이동하면서
정체전선 형태의 강수대에다가 열기와 수증기를 더 더해주면서 비와 바람이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2일 일요일 새벽 저기압을 통과할 때 강한 비바람과 낙뢰가 예상되는데 21일까지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대조기에 이 저기압 효과가 더해지며 수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 번개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와 함께 해안가 접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마감되면서 부산 지역 주요 대학들의 경쟁률이 발표됐습니다. 네, 올해 상황은 어떤지 김윤수 입시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윤수입니다. 네, 먼저 부산 주요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부터 말씀해 주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즉 정원 내 정원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위주로 한번 경쟁률을 뽑아봤습니다. 네. 지난 해에 5.9대 1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8,927명 모집에 18만 5,132명이 지원하여 지난해보다 0.5대 1 오른 6.4대 1이 나타났습니다. 네, 수시의 경우 경쟁률이 6대 1이 안 될 경우 모집 미달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실제 그냥 일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4대 1 정도 되니까 미달은 아니지만은 심각한 것은 막 경쟁률이 1대 0 미만, 즉 지원과 동시에 합격하는 학과 단위가 전체 2,408개 가운데 12개 학과는 미달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 의대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올해 정원이 늘어났는데 수시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 의예과는 전체적으로 부산 지역과 경남 지역을 통틀었을 때 모집 인원이 124명 증가했습니다. 그 네. 증가한 결과 경쟁률도 모집 인원이 일반적으로 늘면은 경쟁률은 낮아져야 되지만은 학생들이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인지 지난해 경쟁률 13.5대 1보다 0.52대 1 높은 14.0대 1이 나타났습니다. 즉 지역 학인들이 전반적으로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지난해보다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과 또 지방대의 수시 경쟁률 격차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 주요 16개 대학 경쟁률을 본다면 올해 경쟁률 같은 경우는 21.38대 1입니다. 앞서 부산 지역이나 6.4대 1로 봤으니까 약 15대 1 정도 차이 나고 또 수도권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24학년도에는 경쟁률이 20.25대 1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1.13대 1,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1.19대 1이 높아진 것으로 해마다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고 지역 대학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에는 높았다가 24학년도 낮았다가 25학년도 다시 높아지는 늘뛰기 경쟁, 즉 지역 학생 수에 따라서 경쟁률이 조금 변동이 있지만 수도권 대학은 수험생에 관계없이 경쟁률은 점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지방대 소멸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시를 포함해서 올해 지방대 정원, 충원 전망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정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단위 중에서 약 22% 정도만이 미달이었다라고 보는데 실제 올해도 그와 같은 경향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또 학생들이 정시 모집을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이나 추가 모집을 통해서 각 대학들은 전체적으로 인원을 모으려고 하겠지만은 실제 일부 대학들은 전체 모집 정원보다 많이 채우지 못하는 대학도 작년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지방대 생존 전략에 대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산 지역대학이나 경남 지역대학이나 전국적으로 대학이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특화된 그 대학마다 특화를 시켜야 되는데 특화되는 점은 없고 그냥
거의 다 뭐 종합대학으로 만들면서 양적 평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각 대학들은 양적 평정보다는 그 학교의 고유한 성격을 살리는 질적 평창, 즉 내실을 기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은수 입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원 행리단길이 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과제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수원시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 행리단길이 유명세를 얻으며 올라간 건 월세입니다. 오르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는 늘었습니다. 개성 있는 상점이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로 바뀌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되게 젊은 사람들 많이 끊으니까 전세 비싸고 들어왔다가 새는 또 비싸고 막상 해보고 또 생각보다 틀리고 하다고 못 견뎌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개업한 점포보다 폐업하는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개업한 점포가 21개에서 2023년 18개로 꾸준합니다. 반면 폐업한 점포는 2021년 14개에서 2023년 36개로 2.6배나 늘었습니다. 개업 이후 영업을 지속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점포 생존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1년에 1년 생존율 84, 2022년 56으로 뚝 떨어지더니 2023년 52까지 내려갑니다. 3년 생존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에 3년 생존율은 2021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점포가 5년까지 생존하는 경우는 36%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강력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나섰습니다. 행리단길 상권을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고 월세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임대인,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리단길 특색을 지키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 구역을 지정해서 과대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습니다. 지역 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했습니다. 동네가 뜨니 임대료는 폭등하고 원래 살던 사람들은 사라지는 상권 활성화의 딜레마. 수원시가 30여 년 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화성 성역화 사업에도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부산 사하구 당리동의 한 가정집에서 불법 번식되고 있는 강아지 30여 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사하구 유기동물보호소는 주민들로부터 70대 노부부가 주택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동물단체와 함께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당 주택 내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위생이 엉망이었는데 그 안에서 치료가 필요한 강아지 등 3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또 쓰레기 더미와 냉장고 안에서는 강아지 사체 10여 마리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동호 신임 경남연구원장이 20일 취임했습니다. 지난 5일 경남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친 오 신임 경남연구원장은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오 신임 원장은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한국섬진흥원 초대 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9월 19일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